이동 가능한 직기 비품, 그리고 건물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공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물과의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다 제외되어야 된다. 이걸 강력히 이제 주장한 결과 13호의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조정 결과 4억 3천만 원에 합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빈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사대금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결연성이 인정되는 공사대금 채권은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본체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체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전 공사, 미리 이제 준비하는 공사지요. 이런 공사에 있어서도 결연성이 인정되느냐?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은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사전 공사, 즉 기존 이제 건물 부지에 있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또는 구축물 같은 거 이런 걸 다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거, 그리고 건축 예정지를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정지 작업하는 거, 그리고 임시 주차장이나 진출입도 또는 그런 개설 박스 신축 공사 이런 것들은 이 건물 본체의 어떤 신축 공사 자체가 아니다. 신축 공사 이전에 기존의 지상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장 부지 및 그 주변 등을 정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까지는 유치권의 목적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건물의 부속물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자, 건물의 본체가 아니라 건물에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건물의 방과 부엌 또 복도에 칸막이 다다미 이런 걸 설치했다면 이거는 건물의 부속물로 봐야 되는데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래서 이에 기해서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진행한 사건인데 경매 낙찰자의 대리인으로서 13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는 유치권자에 대해서 인도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유치권자인 공사업자에게 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그 제출된 내역 중에서 이동 가능한 직기 비품, 그리고 건물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공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물과의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다 제외되어야 된다. 이걸 강력히 이제 주장한 결과 13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조정 결과 4억 3천만 원에 합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건물의 부속물이나 직기 비품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해서 그만큼 제외가 된 거죠. 자, 이번에는 건축 공사의 자재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재 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재업자가 건물 신축 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자재업자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자재에 대한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결했습니다. 결국 건축 자재 대금은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연성이 없다는 결론이죠. 다음으로 건축공사의 설계 감리 용역 대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축공사의 설계 용역대금 또 감리 용역대금 채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내부에 분리 가능한 동산이나 직기 이런 걸 구입한 비용 또는 설치한 대금 채권도 결연성이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이제 판례를 보면 이 사건 건물에 텔레비전, 정수기, 에어컨 등을 설치하면서 5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지만 이 비용은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건물에 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다른 판례를 보면 공장의 자동화 기계 시설에 대한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하는 이제 광주고법 판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여금 채권도 결연성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는 대여금 채권은 당연히 이제 결연성이 없겠죠. 근데 공사 대금 결제를 위해서 돈을 빌려줬다. 이런 대여금 채권은 결연성이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그런 대여금 채권도 담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어서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대구 고법 판례가 있습니다. 그 실무상으로도 유치권으로 신고되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련되는 그런 대여금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에 소요된 대금 채권이지 공사 목적으로 뭐 돈 빌려준 이런 채권은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잘 골라내어서 유치권을 부정할 필요가 있겠죠.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관련해서 지금 애매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겠는데 대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신축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 잔금 주고 소유권도 안 넘겨온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건물 신축 공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공사하던 중에 매매가 해제돼 버렸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공사대금으로 상당액을 투입했는데 이 공사비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자세한 판례를 보면 A가 B로부터 B 소유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B의 승낙하에 그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시공 중에 그 자금이 부족해서 또 B로부터 자금 일부를 차용해서 건물을 완공하고 또 B하고 사이에 건물을 B 소유로 하기로 하되 A가 약정기일까지 B에게 돈을 다 변제하면 B는 건물 소유권을 A한테 양도하기로 그렇게 약정했다가 A가 그 약정기일까지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니까 B가 A에 대해서 건물을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A는 총 건축 공사비 중에서 B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제외한 A가 투입한 공사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과의 어떤 결연성이 없는 공사대금 채권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물 공사대금으로 토지에 그리고 토지 공사대금으로 건물에 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